자, 이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고요. 일단 다시 문제 한번 볼게요. 3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자, 이제 프로그램이랑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 양방향으로 사용자가 말을 걸 수도 있고 사용자가 건네진 의도에 맞게 프로그램이 응답할 수도 있게 되었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사용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런 형태를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이 콘솔 창은 키보드밖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키보드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제 뭐 이런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이게 입력이에요. 이 입력이 이 프로그램 구글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얘가 뭘 눌렀네? 그럼 뭘 이렇게 해줘야지 하면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입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기능 한번 제공했다고 프로그램이 꺼지진 않죠. 그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종료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기본은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다 베이스는 똑같아요. 반복이 베이스고요. 그리고 그 반복 안에서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하게 해야 돼요. 사용자에게. 그걸 입력으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가지의 기능을 프로그램이 준비를 할 거고, 그 4가지의 기능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숫자로 구분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반복하고 종료하기. 자, 일단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요거를 먼저 출력과 입력을 통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요 1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딱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되죠. 자, 메뉴가 이렇게 5개가 있으니까 원하는 걸 골라봐라. 그렇죠? 그래서 메뉴판 보여주고 이제 실제로 빨리 메뉴 고르라고 압박해야죠. 그래서 이 넥스트 라인을 이용해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저장을 해줘야겠죠? 메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근데 인트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인티저 파스 인트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자, 사실상 저는 요거를 분리해서 작업을 한 거고,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죠. 이 값이랑 얘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얘잖아요. 그럼 결국 얘가 얘죠. 그럼 이거 한 번에 한 줄로 처리를 하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도 S2, Snum2가 요게 요거죠. 근데 얘가 얘잖아요. 얘를 그대로 여기다 써도 무방한 거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코드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받은 값을 즉시 파스 인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2번을 입력해서 빼기를 하고 싶은데도 더하기가 돼버리죠. 이제 입력에 맞게 이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라고 했으면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이 메뉴 값이 뭔지. 그렇죠? 그래서 이 메뉴 값이 1이냐, 2이냐, 3이냐, 4냐, 5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제공해야 되는 코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시간으로 코드를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안배해놓고 조건에 맞는 것만 실행시키는 걸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메뉴가 1일 때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LG if로 메뉴가 2일 때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총 몇 개가 나온다? 5개. 일단 4개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는 더하기잖아요. 더하기는 어디로 갑니까? 사용자가 1을 눌렀을 때 제공돼야 되는 기능이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빼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것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실행을 해보면 빼기까지는 됩니다. 자, 3이면 곱하기죠?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여기만 바꿔주면 되죠. 곱하기 나누기. 자, 더하기 하면 됐고요. 자, 곱하기도 이제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되게 이렇게 해도 답은 맞아요. 맞는데 이거 좀 불편하지 않나요? 이거? 자, 얘는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도 이게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 쳐요. 얘는 완벽히 똑같죠, 얘네들. 얘네 넷은 완벽히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그때그때 선택해서 숫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공통적인 기능이잖아요. 메뉴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이럴 때는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공통적인 기능이니까 이거 밖에서 미리 다 처리하고 달라지는 것만 요 분기문에서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 2개는 일단 먼저 받아놓고 그거를 더할지 뺄지 곱할지 나눌지는 여기서 그것만 이제 정해주면 되는 거죠. 굳이 여기 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일단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꽤 괜찮은 코드가 나온다 그랬죠. 항상 중복되는 게 있으면 아, 이거 어떻게 줄이지? 이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세요.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프로그램 끝이에요. 이게 더하기도 해보고 싶고 나누기도 해보고 싶은데 프로그램 끝났죠. 다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하게 하면 되죠. 요거 계속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y를 넣어주는 거죠. 몇 번 반복할지는 모르죠. 사용자가 한 번 입력하고,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고 종료할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는 100번 입력하고 종료할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는 계속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반복 횟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돌립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더하기 한번 하고 나서 또 물어보죠. 빼기도 한번 해보고 곱하기도 한번 해보고 나누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종료해야 되죠. 종료. 5 누르면 종료해야 되는데 종료 안 되죠. 자, 그럼 5까지 딱 눌렀을 때 더 이상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갈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 메뉴가 5일 때 브레이크로 이렇게 빠져나가 주십니다. 빠져나가기 전에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잘못 눌렀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이제 O 눌러서 종료하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과 이런 분기 그리고 종료 시그널, 자, 이런 걸로 프로그램을 다 만듭니다. 게임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웹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번엔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토어라고 할게요. 이름은, 그리고 메인 메서드 체크해 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알았잖아요. 우리가 반복을 시키면서 입력값을 받아서 입력값이 뭐냐에 따라서 적절한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 이게 기본 베이스인데, 자, 이번에는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냐면 데이터 저장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저장 관리. 자, 요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고 필요하면 수정도 했다가 삭제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능은 총 이렇게 4가지입니다. 1번은 데이터 저장이라고 할게요. 2번은 데이터 조회, 3번은 데이터 수정, 데이터 삭제. 자, 그럼 아까처럼 하면 됩니다. 일단 스캐너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while true. 자, 이거 이제 물어봐 줍니다. 작업 선택. 1은 저장, 2는 조회, 3은 수정, 4는 삭제, 5는 종료. 자, 그리고 넥스트 라인으로 인티저 점, 여기 똑같은 거니까 빠르게 할게요. 파스인트.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메뉴가 오면은 브레이크로 종료해 줄게요. 그래서 하다가 5 누르면 이제 종료되는 거고.
메뉴가 1일 때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거든요. 자,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먼저 사용자가 저장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봐 줘야겠죠. 저장하고 싶은 값을 입력하시고, 이제 입력을 하도록 스캔 이용해야겠죠. 자, 뭐 문자열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열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것도 이제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1을 누르면 자, 입력하라고 나오고 헬로라고 단어를 하나 저장하고 싶어요. 자,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여기로 봐서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근데 저장은 잘 됐겠죠, 이 데이터에. 자, 그러면 방금 저장한 데이터는 당연히 나중에 꺼내 쓰려고 저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2번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저장했던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는 걸 해볼게요. 2번일 때 자, 저장한 값 어디에 있습니까? 데이터에 있죠? 이 변수 안에 있으니까 이 변수를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데이터가 지금 접근이 안 돼요. 자, 왜 안 되는지 알려면 이 지역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역은 지역 또는 영역.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제가?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면 하나의 영역 또는 지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만 아시면 돼요. 지역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지역 안에서만 사용된다. 요거를 우리가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지역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해당 지역 안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10이라는 변수 제가 만들었죠, 지금. 출력하면은 10 나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요 출력문이 A를 잘 갖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지역 안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지역을 하나 새로 파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 나죠, 지금? 왜? 이 A라는 걸 사용하려고 했는데 얘가 사용되는 지역이 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 안에 A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지역에 있는 걸 쓸 수는 없습니다. 됐죠? 이런 걸 이제 지역 개념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뭐 울타리처럼 생겼잖아요. 울타리. 그죠? 사유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유지. 그럼 여기 사유지 하나 있고 여기 사유지 하나 있어요. 얘가 남의 거를 당연히 못 쓰겠죠. 이거 침입이잖아요. 이거. 불법이죠.
그러니까 지가 지거 쓰는 거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남의 거는 못 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영역이 달라지면 이름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걸 못 쓰니까 얘한테 A 쓰라고 하면 무조건 이것만 쓰겠죠. 그죠? 애매함이 없어요. 자, 됐죠?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걸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남의 집에 있는 거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집 주인이 얘를 밖에다 내놓으면 되죠. 자기 집 안에 있는 걸 밖에다 내놓으면 이거 사실 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누가 주워가도 상관없고. 그죠? 그래서 밖에다 이렇게 버리면 얘도 쓸 수가 있어요. 어디 남의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공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출력을 해도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지역이 하나의 자원을 같이 쓰고 싶으면은 어느 한쪽에다가 예속시키면 안 되고 둘 다한테 받게 되는 곳, 얘한테도 바뀌고 얘한테도 바뀌는 곳 에다가 만들어야 이 지역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얘가 A를 20으로 바꾸고 출력을 하면 20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10이 들어있었지만 얘가 정확히 이 변수에 20을 넣은 거고요. 얘도 정확히 얘를 사용하는 건데 얘가 여기서 바뀌었잖아요, 값이. 2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각의 지역 변수. 다시요. 자,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트를 앞에 붙이는 거. 이게 변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안에서 만들어지면, B로 할게요. 지역 안에서 만들어지면 이 B는 딱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 A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죠. 메인 지역. 그래서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끝날 때까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이 사라지는 것보다 이 바깥 지역이 사라지는 게 더 늦죠. 그렇죠? 안쪽에 있는 지역이 먼저 사라지죠. 그래서 안쪽 지역에서 바깥 지역에 있는 것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바깥 지역에서는 안쪽에 있는 걸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B는 요 12번째 라인 딱 끝나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얘가 사용하려고 할 때는 이미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정리할게요. 그냥 이 지역 안에서만 쓸 거면 지역 안에서 변수를 만드시고요. 다른 지역에서 다 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 넣지 마시고 바깥에다 만들어요. 그래야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데이터 스토어 와서 자, 이 데이터 얘가 못 쓰죠. 왜? 이 지역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는 이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밖에 못 씁니다. 그럼 둘이 같이 쓰려면 어떻게 돼요? 이 스트링 데이터를 밖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데이터 변수는 아무 값도 안 넣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공백으로 처음 값을 세팅을 해줘요. 됐죠? 자, 그럼 이 데이터라는 변수를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저장한 걸 얘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저장을 먼저 A 해놓고 2번 눌러서 조회하면 저장한 값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번엔 BBB 저장하고 조회하면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AAA 저장해놓고 BBBB 저장하니까 AA가 사라졌어요. 그죠? 당연하죠. 왜냐면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값을 이 BBBB가 저장되면서 날려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 개 저장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값을 변수 하나의 값을 하나밖에 저장을 못하니까 한 3개, 4개 저장하려면 뭐 여러 개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딱 봐도 좋은 방법 아니죠. 왜? 데이터 100개 저장하고 싶으면 이거 100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변수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있는 건 좋은데 이 변수가 프로그램이 커지면서 변수의 필요성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100개 저장, 1000개 저장하려면 이거 1000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1000개를.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까? 적은 변수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은 안 되고요. 자, 적은 변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단 한 개의 변수로 정정하겠습니다. 한 개의 변수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들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문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바에서. 그럼 여기에서 잠깐 스톱하고 그럼 요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볼게요.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영어로는 array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배열. array. 자, 아까처럼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씩 저장하는 거는 그동안 많이 해봤어요. 데이터스라는 변수에 뭐 이렇게 문자를 하나가 저장된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안 되겠죠, 당연히.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으니까. 3개는 저장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3개지만 이걸 하나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묶어버리면 돼요. 묶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스트링은 문자열 한 개를 의미하는데 이건 문자열 한 개가 아니라 문자열의 묶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묶음이라는 표현을 뒤에다가 이렇게 대괄호 쳐서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스는 뭐예요? 문자열 3개 묶음. 그 묶음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실행을 해봤더니 AA, BB, CC 안 나오고 이상한 값이 나오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 데이터스는 이제 이 3개의 값을 대표하는 건데 데이터스 출력해줘 라고 하면
이 셋 중에 뭘 출력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이제 세 개잖아요. 그죠? 하나의 변수에 세 개의 값이 대응되잖아요. 그죠? 정확히 하나하나 찝어줘야 돼요. 근데 원래라면 우리가 이 값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변수로 이렇게 하나씩 찝었잖아요. 변수명으로. 근데 얘는 이름이 없죠. 대신 뭐가 있냐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얘가 제일 먼저, 얘가 두 번째, 세 번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대표하는 값 데이터스에다가 순서만 우리가 알려주면 적당한 값을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대괄호 치고 순서를 여기다 넣어줘요. 숫자로. 자, 첫 번째 꺼내고 싶어서 1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첫 번째가 안 나오고 두 번째가 나오죠. 그럼 0으로 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순서 저장 순서로 접근을 합니다. 이 순서를 영어로 이제 인덱스라고 표현합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넘으면 에러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3개잖아요. 0번째, 1번째, 2번째겠죠. 3번째라는 건 없는데 이렇게 3번째 거 달라고 하면 에러 나는 거예요. 그거 0번째 AA 1번째 BBB 2번째 CCC 이렇게 해서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변수 3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각 공간 그릇에다가 각각 하나씩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거는 그릇 3개 합친 다음에 이름을 하나만 붙인 거예요. 순서로 찾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여기에 AAA, BBB, CCC, 그리고 A, B, C 3개라고 가정할게요. 자, 요 위에 버전은 여기가 str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str2, str3. 그래서 우리가 str1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면 정확히 여기 찾아서 이 값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고, 그리고 값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잖아요. str1에다가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요 이름 갖다가 찾아와서 요 공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의 값을 이제 kk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요 이름으로서 항상 이 공간이 다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밑에 버전, 요 데이터스 버전은 그냥 요 각각의 애들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냥 전체를 데이터스라고 칭하고, 얘는 데이터스의 0번째, 데이터스의 1번째, 얘는 2번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름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이름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어서 편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 하나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변수명 대신 요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가 바뀌겠습니까?
여기 있는 값이 DTT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변수랑 똑같은데 변수명 대신 하나의 변수 다음에 순서를 가지고 다룬다, 관리한다. 요거나 요거나 사용 방법은 동일하다. 변수가 와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배열 인덱스가 와도 정확히 동일하게 작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의문스러운 거는 결국 출력을 할 때 코드 세 줄 써 있는 건 똑같거든요. 변수 3개를 출력할 때도 이렇게 3줄이 필요하고, 배열은 이름이 하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출력하려면 3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자, 얘는 반복문 돌릴 수 있어요. 반복문. 왜냐면 0, 1, 2라는 숫자로 쓰이고요. 여기서의 1, 2, 3과 여기서 0, 1, 2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요건 변수명에 붙는 변수명 1, 2, 3이고요. 얘는 숫자 데이터 0, 1, 2예요. 자, 그럼 0, 1, 2를 반복문으로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0, 1, 2를 만들 수 있죠. 자, i가 0, 1, 2예요. 3번 돌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 놓고 이 0 대신 i를 딱 쓰면 된다는 얘기죠. i가 0, 1, 2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복문으로 배열 안에 있는 값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얘는 가능할까요, 그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str 이렇게 하면은 요거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i가 1, 2, 3을 의미할 거고 str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얘가 딱 str이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거 무조건 뭘로 봐요? 변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컴퓨터는 이 변수를 뭐로 봅니까?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보죠. 그렇죠? 심지어 이 str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선언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선언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str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str이 아니라 요거로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명을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막 동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10개 있다. 10개 변수 출력하려면 이렇게 하나씩 변수명 지목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수가 100개 있다. 100개 하나씩 지목해야 됩니다. 그 변수명으로. 불편하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숫자 만들어가지고 대괄호 안에다가 순서만 딱 넣어주면 그 순서에 있는 값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훨씬 편하죠, 이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배열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편하다? 변수의 개수가 확 줄어들죠. 그리고 많은 데이터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배열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배열을 선호하는 방법은 이렇게.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그리고 가져오는 방법.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접근해서 가져오는 방법. 인덱스를 이용합니다. 배열명과. 그리고 배열은 언제나 무조건, 거의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거의 밥 먹는 것 같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배열 선언의 버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요 AABBCC는 제가 그냥 임의로 넣은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이건 미리 3개를 저장해 놓은 거고 뭘 저장할지는 모르는데 일단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일단 3개만 먼저 만들어 놓고 추후에 입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장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입력은 사실상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사용자가 입력하기 전까지는 값을 모르는 거잖아요. 뭐 AAA일지 BBB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저장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3개 정도 저장하고 싶어요. 만약에.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값을 뭐라도 저장을 해야 배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부득이 뭐 이런 걸로 저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를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컴퓨터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는 뭐 컴퓨터가 다 패턴이 똑같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뭘 저장할지 모르겠는데 저장할 개수는 미리 정해놓고 추후에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비어있는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딱히 저장할 값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스트링 3개 저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값도 저장되지 않은 3개의 공간을 가진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1번 버전 같은 경우는 내가 딱히 이제 저장할 값이 확실히 3개 저장할 값을 알고 있을 때 바로 저장해놓고 시작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문자열 3개를 저장하고 싶긴 한데 어떤 값을 저장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나중에 스캔으로 입력을 받아서 저장할 거다. 그럼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3개부터 먼저 마련해 놓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말 비어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얘는 첫 번째가 AAA가 나온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근데 얘는 첫 번째 꺼내오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0번째 이렇게 꺼내오면 NULL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널로 초기화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입력을 할 때 딱히 입력할 게 없어서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자, 근데 이 자바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데이터가 없음을 널이라는 문자로 표현합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은 명시적으로 이 str4 변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우리가 코드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널이고요.
내가 뭔가를 출력해봤는데 널이 나온다. 비어있는 겁니다. 아무런 정보도 들어있지 않고 아무런 값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2 3개짜리 배열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출력을 해보면 다 널이 들어있어요. 비어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배열을 한번 살펴봤어요. 선언하는 거랑 인덱스 이용해서 접근하거나 가져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반복문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순번을 의미하는 인덱스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열을 좀 더 일주일 뒤니까 다시 리뷰 한번 하고요. 배열 문법에 익숙해지기 위한 문제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데이터 스토어에서 여기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